바로 그 다음날 예금이자가 6%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단 하루 차이로 1%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내가 가입한 예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여기서 내가 만기 시점에 받는 돈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상대적인 가치의 손실인 거죠. 반갑습니다. 한지주입니다. 저한테 어떤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주야, 채권은 안전자산이라며. 근데 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이 떨어지는 건데? 채권은 안전자산인데 변동성이 높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권은 안전자산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채권을 만기 시까지 보유한다는 조건이요. 채권에 쓰여있는 만기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그 채권을 보유하신다면 처음 채권을 매수할 때 정해진 그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기에 따라서 예금처럼 채권도 안전자산 성격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안전자산인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은 왜 떨어지며 안전자산인데 변동성이 왜 높으냐 하는 거죠. 먼저 금리와 채권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예금을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은행에 가셔서 이자 5% 주는 예금에 가입했어요. 기분 무지 좋으시겠죠? 이자를 5%씩이나 준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다음 날 친한 친구가 은행에 가서 이자 6%를 주는 예금에 가입했어요. 하루 사이에 예금 이자가 1%나 올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5%의 예금 이자가 충분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예금 이자가 6%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단 하루 차이로 1%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내가 가입한 예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여기서 내가 만기 시점에 받는 돈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상대적인 가치의 손실인 거죠. 이렇게 정기예금도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기회이익이나 기회손실이 발생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5% 예금에 가입한 다음 날 예금 금리가 6%로 올랐다면 이 예금 가입자는 하루아침에 1%만큼 기회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5% 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예금 금리가 4%로 내려갔다면 어떨까요? 그럼 완전 기쁘겠죠? 내가 하루 만에 1%만큼 기회 이익을 본 거니까요. 5% 예금에 가입했는데 다음날 금리가 4%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보다 1%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금으로 설명을 했는데 채권도 이런 예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채권 이퀄 예금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조금 답이 나와요. 채권도 내가 매수하는 시점에 이걸 몇 년 보유할 때 몇 % 이자를 준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권을 마치 예금처럼 안전자산처럼 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지금 여유자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딱 2년 후에 차 사는 데 써야 된다. 그러면 2년 만기 이자가 5%를 주는 채권을 사면 되겠죠. 이때 시장 금리가 아무리 크게 변화를 해도 여러분들께서 만약 채권을 만기 시점까지 그 2년 동안 쭉 보유를 하신다면 애초에 정해진 그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진짜 2년 후에 꼭 써야 되는 돈인데 좀 좋은 이율로 돈을 불리고 싶다. 그러면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채권은요. 예금보다 이자가 더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채권은요. 예금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채권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금을 가지고 있는 예금을 남들한테 팔 수 없잖아요. 근데 채권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10년 만기 채권을 단 3년 보유하다가 이걸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도의 채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요. 수익률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중도에 내가 채권을 팔아버린다고 할 때 그 채권의 수익률이요. 시장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매일매일 채권 거래 가격이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100만 원에 샀는데 시장 금리가 변하면 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자, 제가 채권 이퀄 예금이다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원금 100만 원에 이자 5%짜리 예금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시장 이자가 6%를 넘어버렸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이때 내가 가진 금리 5%짜리 예금을 시중에 내다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은행을 가면 6%짜리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굳이 5% 이자를 주는 예금을 누가 사가겠어요? 그럼 그 5%짜리 예금은 안 팔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금 100만 원을 가격을 좀 할인해서 팔아야겠죠. 이때 현재 시장이자율 6%의 할인율을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99만 원 정도의 이 5%짜리 예금을 팔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원금보다 그 적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셨겠지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1년 만기 5% 이자를 주는 예금이 있는데 철수가 100만 원을 예금했어요. 그럼 1년 후에 철수는 100만 원 플러스 이자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철수는 1년 후에 총 105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근데 철수가 예금에 가입한 직후에 이자가 연 6%로 올랐어요. 그러면 철수가 1년 후에 받는 105만 원의 돈이 6%의 할인율이 적용돼서 현재 예금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 연 이자가 6%라면 얼마를 예금해야지 1년 후에 105만 원을 받을까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는 값은 x고요. x 곱하기 1 플러스 0.06, 6%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105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x가 99만 원 정도가 돼요. 자, 그러니까 연이율이 6%인 경우에는 99만 원을 내가 입금하면 1년 후에 105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철수는 100만 원을 5% 이율로 예금해서 1년 후에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가 5%에서 6%로 올라가면 99만 원을 입금해도 105만 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 예금 통장의 가치는 현재 이자율이 1% 상승해서 99만 원의 가치로 하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철수는 1%의 금리 상승 때문에 1만 원의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철수의 예금 가치는 하락한다는 거죠. 자, 제가 예금 이퀄 채권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금리와 채권의 가격이 반비례 관계가 된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죠. 이처럼 채권은 은행의 예금이라고 비유해 놓고서 보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내가 5%짜리 예금을 가입했는데 다음날 금리가 7%가 되면 어라? 내 예금 가치가 떨어지겠네? 이렇게 자동 연상이 되시겠죠. 반대로 내가 5%짜리 예금을 가입했는데 다음날 금리가 3%로 하락하면 어라? 내 예금 가치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하세요. 이런 이유로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채권의 가격이 쭉쭉 낮아져요. 지금은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의 시장 거래 가치가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채권을 액면가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요즘 점차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를 하실 때 시중금리가 어떻고 뭐 나는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 만기까지 가져갈 거야. 딱 이자만 받으면 돼. 그러면 이 채권을 여러분들은 안전자산처럼 운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채권을 중도에 남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을 개인이 투자를 하신다면요. 중도에 거래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아요. 뭐 기관이다라고 하면요. 채권을 거래할 때 뭐 100억? 뭐 진행시켜? 이러면 되겠지만 개인은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 정도 투자하시잖아요. 이런 채권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사신다면 보통은 만기까지 들고 가세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하면 채권은 오히려 예금의 대체품으로 생각을 하셔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시장이자율, 곧 금리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는요. 채권 할인율이 높아져서 현재 가치가 줄어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결과값이 나오고요.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비례하는 관계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채권의 가장 기초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중요한 내용은 내일 이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